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미분법부터 진도를 나가게 될 건데요. 자, 11주차 2차 시간입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미분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 194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뭐예요? 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라는 것도 결국에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미분 공식을 유도해낼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 도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결국에 극한값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수 로그 함수와 그 극한이 좀 관련되어져 있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다? 그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 그걸 극한을 구해줬을 때 올러 상수가 나온다. 그 올러 상수가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 함수식의 형태를 좀 이용해서 우리가 그 로그 함수의 미분법과 지수 함수의 미분법을 좀 그 유도를 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195페이지로 넘어가서 처음에, 자, 일단은 그 올러 상수가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 함수식의 형태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 함수식의 형태하고 x가 0으로 갔을 때 그 함수식의 형태 두 개를 다 기억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 4.3.2를 보시게 되면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의 미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fx를 만약에 로그 a의 x, 자연 로그가 아닌 그냥 일반 그 로그를 우리가 가져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f 프라임 x를 구해주는데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h, 여기는 이제 fx 플러스 h니까 로그 a의 x 플러스 h 하고 로그 a의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극한을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자, 일단은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자를 로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밑이 지금 a로 같아졌으니까 a에 자, 요식 자체를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자, 이 분자에서 우리는 뭘 적용할 수 있냐면 로그 a, b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로그, 이 식이 아니지. 자, 요렇게 로그 성질 중에서도 a 마이너스 로그 b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로그 b분의 a,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 식 자체는 이제 뭐가 돼요? 한 번만 더 적을게요. x 플러스 h, 요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식을 한 번만 더 적어보게 되면 h는 0으로 갔을 때 h에 로그 a의 1 플러스 x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한 번만 또 더 적어보게 되면 리미트 h, 지금 로그 성질을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로그 성질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처리를 해줄 때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로그 a에, 자, 로그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h분의 1이 이렇게 지수성으로 갈 수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게 1 플러스 x분의 h의 h분의 1.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그 올러 상수가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 함수식에 점점 가까워지죠. 보이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댔어요? 여기랑
여기가 역수관계야만이 1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 194페이지에는 그 식 두 개를 자세히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서로 역수관계여야만이 오일러 상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맞춰줘야 되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로그 a에 자 1 플러스 x분의 h에 자 맞춰줍니다. h분의 x. 근데 식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x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얘가 뭡니까? 얘가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지금 h에 대한 극한값은 지금 다 처리해 줬기 때문에 이 답을 우리가 바로 적어줄 수 있겠죠. 로그 a의 2의 x분의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분의 1을 다시 우리가 내려서 적어보게 되면 x분의 1의 로그 a의 2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뭡니까? 미조건 다 진수조건 다 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로 옆에 있는 게 그것일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쉽죠. 자, 만약에 여기서 fx가 lnx라면 a가 어떤 형태예요? 2인 형태가 되겠죠. a가 2이므로 뭐가 된다? f'x는 x분 1에 로그 2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치랑 진수가 같아졌네요. 그럼 뭐다? 1이다. 그래서 뭐가 된다? x분의 1. 따라서 lnx를 뭐예요? 미분해주게 되면 x분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예제를 많이 안 풀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뭐냐면 이 공식이 나오는 유도를 여러분들 공식이 나오는 이 원리란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만이 일단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공식을 일단 주구장창 외우면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공식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그냥 공식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는 사실 제가 해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뭐 조금 어렵다 싶은 예제들은 한두 개 정도는 풀어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여러분들 공식만 외워주면은 간단한 예제들은 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분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원리를 일단 여러분들 알아야만이 좀 어려운 문제들을 접했을 때도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자 예제 4.3.3에서도 제가 다 풀진 않을 거고 자 4번만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뭐 그 로그 그 미분하는 그 공식만 알면 뭐 1, 2,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다 뭐예요? 합성함수 형태, 곱의 미분 형태, 몫의 미분 형태니까 앞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부분인 건데 자, 이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진수 부분이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그죠? 자, 적어보게 되면 자, x의 4제곱근의 루트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진수가 덩치가 커요. 근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로그의 성질을 너무나도 잘 이용해서 이 식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이 식을 한 번만 바꿔서 적어보게 되면 x에 곱하기 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 4분의 1승 이렇게 일단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ln에 x 플러스 4분의 1에 ln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로그 AB를 어떻게 한 거예요? 로그 A 더하기 로그 B로 지금 쪼갠 거잖아요. 맞죠? 일단 1차적으로 X를 하나를 지금 쪼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적어준 거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걸 지금 써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또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식을 최종적으로 적어보게 되면 ln x 플러스 4분의 1에 ln x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에 분배 법칙이 돼야 되는 거니까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쪼갤 때까지 다 쪼갠 겁니다. 됐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찾고자 하는 게 y 프라임이잖아요. y 프라임은 결국 이거 자체를 미분해 주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lnx를 미분해 주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어떻게 해? x분의 1에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4의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통분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뭐 분자는 계산 안 할게요. 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귀찮네요. 예. 일단 여러분들 마무리 계산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됐죠?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이 로그 함수 미분법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이 로그 미분법 넘기시면 196페이지에 처음에 로그 미분법이라는 것도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로그 미분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예제 4.3.4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예제 4.3.4에 소개되어 있는 함수가 얘를 지금 미분하라고 했습니다. 덩치 크죠? x 플러스 2의 3승의 분의 x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근데 이게 로그 미분법이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시면 이걸 결국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예요? 목수의 미분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수의 미분법을 쓰기에는 차수가 너무나도 많고 계산도 너무 까다롭게 복잡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뭐 분자는 또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곱의 미분법을 또 적용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 계산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양변의 로그를 취해줘서 좀 수월하게 우리가 미분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자,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lnx를 미분해 준 결과가 x분의 1로 나왔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자연 로그 ln을 취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변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자, ln에 일단 얘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ln에 x 플러스 1의 제곱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ln에 x 플러스 2의 3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상수 다 빼내서 생각해 보게 되면 ln의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에 ln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에 ln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예요? 지금 이 형태가 사실 다 넘겨서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결국엔 뭐냐면
음함수 형태입니다. 음함수 형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음함수 형태를 미분할 수 있었잖아요. 일단 미분해보게 되면 양변 미분. 당연히 x에 대해서 미분이겠죠. 그러면 자 얘는 y분의 1이 나오고 y 프라임 한번 곱해줘야 되겠죠. 변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지금 미분한 거기 때문에 y 프라임을 한번 더 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변은 x-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를 통분해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통분해가지고 분자를 계산해서 그 분자를 또 인수분해해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우리가 과거전에 이 y 프라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식을 정리해준 거에다가 곱하기 뭘 해준 거예요? y를 곱해준 거잖아요. x 플러스 2의 3승 x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요게 바로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계산은 여러분들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일단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계산을 직접 하셔가지고 그 책에 나오는 답이 나오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고 자 우리가 이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뭐 그 x의 그 n승 그 x의 지수승이 뭐 실수로 왔을 때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곱해지고 미분했을 때 곱해지고 차수 하나가 내려간다 라는 그 사실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앞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실수로 그대로 확장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정리 4.3.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4.3.3을 보시게 되면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자 2의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자를 치환한 거죠 지금. 자 분자를 지금 치환한 건데 그러면 자 요 식을 이제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을 구해주는 이 식 자체를 전부 다 t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구해줘야 되는 게 x값이죠. 자 그럼 x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치환된 식에서 적절히 이항을 하고 넘기게 되면 1 플러스 t가 되고요. 그러면은 x는 뭐가 됩니까? ln의 1 플러스 t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x가 0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 x가 0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요거 값이 어떻게 가야 됐어요? 1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ln 1이 0이니까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t가 어디로 간다? 요 사실 가지고 우리는 뭐다? t도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1 플러스 t가 1로 가게 되면 t는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식을 그러니까 요 식이죠. 요 식을 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 보게 되면 자 리미트 t는 0으로 갔을 때에 자 분모가 x잖아요. 그러니까
ln의 1 플러스 t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자를 t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대로 t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번분수꼴로 바꿔서 적어 보게 되면, 자, 요게 1이 되고 분의 t분의 ln 1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번분수로 지금 바꿔서 적었어요. 예. 그럼 이 식 자체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자, ln의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그러니까 앞에 곱해진 것들은, 그러니까 요게 앞에 곱해졌, 요 t분의 1이 앞에 곱해졌다고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t분의 1이 어떻게? 여기 t분의 1, 요걸로 갖다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의 1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t가 0으로 간다 했으니까 이게 올라상수 2로 간다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값이 얼마가 된다? ln 2분의 1이 돼서 답이 1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요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지만 여기서 결국에는 유도되어지는 게 또 어떤 식이냐면 바로 요 식이죠. 그죠? 요 식. 결국에는 요 식도 어떻게 된다? 요 식도 1로 간다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참고로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이것도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은 자 정리 4.4 정리 4.3.4인 지수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당연히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를 가져와야 되겠죠. fx를 일반적인 밑의 x승 이렇게 가져왔을 경우에 자 f'x라는 것은 도함수의 정의 그대로 씁니다. h는 0을 보냈을 때 h분의 자 a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ax 이렇게 일단 적어줄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얘를 a의 x승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자 h에 a의 x승으로 묶어주게 되면 a의 h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잖아요. 요거 그죠? 근데 다른 건 뭐예요? 앞에서 했던 거는 이게 지금 2잖아요. 2 그죠? 밑이 2인 건데 이건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상수 a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바로 1이라는 값을 적어줄 수가 없고 대신 그 아이디어를 얻어내자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증명을 할 때 이 분자를 t로 치환했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럼 이 식 자체를 일단은 이렇게 일단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식 자체를 a의 x승, 그러니까 h랑 관련 없기 때문에 상수 취급되어서 밖으로 나오겠죠. 지금 이런 번 했을 때 h분의 ah-1 해서 이것만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 ah승 마이너스 1 a의 h승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해주게 되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ah는 자 1 플러스 t가 될 거고요. 따라서 h는 얼마가 된다? 로그 a의 1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일단 적어줄 수 있고 그러면은 자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t가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그럼 이건 a의 x승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자 로그
a의 1 플러스 t 분의 자 분자를 t로 치환했으니까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었어요? ax승의 리미트 t는 0을 보냈을 때 로그 a의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2로 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식을 적어보게 되면 a의 x승에 자 로그 a의 2승분의 1인데 밑이랑 진수랑 위치를 바꿔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 주자는 거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a의 x승의 ln a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역시 fx가 2의 x라면 a가 2이므로 어떻게 하면 돼요? f 프라임 x는 2의 x의 ln 2여서 2의 x가 나온다. 이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따라서 자, f 아니다. 올러상수 x승을 미분해 주게 되면 2x가 나온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게 지금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미분해 준 결과가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ex승이라는 이 함수를 더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이공계에서는. 그죠? 네. 그래서 이공계에서는 지금 이런 밑이 올러상수인 이런 형태를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이 올러상수를 좀 더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게 또 나중에 되면 적분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적분할 때도 우리가 이런 함수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해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예제 4.3.6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사실상 이제 200페이지부터가 이제 진짜 미분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상 이게 이번 시간 안에 다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평균값 정리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페이지는 2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리 4.4.1에 소개되어져 있는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싶은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정리 중에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이값 정리랑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그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는 미분의 개념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평균값 정리라는 것은 미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부등호를 증명하는 거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를 또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도함수를 응용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평균값 정리는 미분의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랑 절대 혼동해서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살짝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그려봤을 때 여기를 자 평균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는 요거를 fx라고 했을 때 얘를 함수값을 우리는 fa라고 표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의 함수값을 우리는 fb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두 점을 잇는 그 직선의 기울기를 뭘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배웠듯이 평균 변화율이라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의 기울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b-a분의 fb-fa죠. 그죠? 근데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지게 되는 한 점, 그 한 점이 어디에 존재하게 된다? 바로 A와 B 사이에, 우리가 잡았던 그 A와 B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평균값 정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는 가정이 뭐냐면 일단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는 미분 가능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분 개념을 써가지고 평균값 정리라는 걸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다 해석을 하자면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그 미분 계수의 점이 어디에 존재한다? 미분 계수 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 x좌표로 하는 게 낫겠죠. 미분 계수의 x좌표가 어디에 존재한다? 구간의 양끝값이라 존재하고 있다. 구간의 양끝값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아지게 되는 이게 중요합니다. 됐죠? 이게 지금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뭐 바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4.4.1을 보시게 되면 fx가 지금 x세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근데 구간 주어진 게 1에서 2까지에서의 평균값의 정리를 설명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구간이 지금 1, 2로 주어졌으니까 평균 변화율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변화율부터 한번 구해보게 되면 2-1을 분해, 자 2 집어넣게 되면 8 플러스 1이니까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7이 됩니다. 예. 근데 자 이제 그 만족하게 되는 이 C를 구해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F'C를 한번 찾아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F'C를 구해보게 되면 자 미분한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함수가 지금 x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3x제곱에다가 x에다가 c를 집어넣은 값 따라서 3c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결국엔 뭐예요? 같아지게 되는 그 c가 존재한다는 것이 평균값 정리니까 우리는 3c제곱은 7을 만족하는
C가 어디에 존재한다? 개구간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1과 2에 존재한다. 개구간이죠. 이거 순서 사인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개구간 1, 2에서 존재한다. 그럼 뭐예요? C의 값을 직접 구해보게 되면 이 C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7인데 그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7은 안 되겠죠. 그 구간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그 마이너스는 적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C는 그냥 루트 3분의 루트 7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제 4.4.2도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게 되면 sin x가 주어졌고요. 함수가 자 구간 0에서 2파이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역시 평균 변화율부터 한번 구해보게 되면 2파이분의 sin 2파이라서 0이 되겠죠. sin 0은 0이니까. 네. 그래서 sin 2파이도 결국은 0이니까 0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C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코사인 C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도 앞 시간에 상관없는 미분법 배웠죠. 그래서 그 공식으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그럼 코사인 C가 0을 만족하는 C가 0과 2파이 사이에 존재해야 되죠. 평균값의 정리가 그거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C의 값을 찾아주게 되면 결국 얼마다? C의 값은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2분의 홀수 파이 중에서도 뭐예요? 그러니까 2분의 홀수 파이들이 전부 다 뭐예요? 코사인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C의 값들이 될 텐데 문제는 뭐예요? 구간 안에 존재하게 되는 그거 C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문제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켜주는 C의 값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정리 4.4.2는 사실 중요하다면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만약 미분 가능하고 그 도함수가 만약에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함수는 상수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뭐예요? 결국에는 미분했을 때 그 결과가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함수는 상수 함수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 함수들에 대해서는 다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항등적으로 0이 될 수 있는 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이 정리 4.4.2는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이 예제 4.4.4가 중요합니다. 자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서 자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라 했어요. 자,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 요게 자 x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래요. 자 근데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자 x랑 x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라고 했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 0이 있으면 여기 x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식에도 주어 있듯이 x 플러스가 1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간을 요렇게 한번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함수와 구간이 있어야 되니까 구간을 우리가 요렇게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가 지금 뭐밖에 없어요. 물론 분수 함수도 생각해 줄 수 있지만 뭐예요? 우리는 딱 보이는 게 요 lnx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자 fx를 lnx라고 두자 라고 하고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lnx가 일단은 주어진 구간 안에서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진수 조건을 만족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fx가 주어진 구간 안에서 일단은 연속이고 개구간 안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깔리잖아요. 왜냐면 lnx 미분하면 우리 x분의 1이었으니까 미분 가능하잖아요. 주어진 정의역에 대해서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평균합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게 되면 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ln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f'c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뭐예요? 미분해주게 되면 x분의 1이니까 거기다가 c를 집어넣으니까 c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c분의 1과 자 이걸 계산해 준 걸 해보게 되면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 이렇게 되겠죠. 인 c가 어디에 존재한다?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평균값 정리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됐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등호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c의 값을 구해줘가지고 그 c가 어디에 있다?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걸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x가 양수예요. x가 양수니까 여기 있는 것들 다 양수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역수를 취했어요.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증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그 평균값 정리를 써먹을 수 있는 그 구간과 대상이 되는 그 함수, 그 함수를 여러분들 일단 먼저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일단 함수의 증가와 감소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증가와 감소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요 하고 있는 부분이 미분이니까 그 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증가와 감소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3페이지에 그 그림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말을 일단은 증가랑 감소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a를 중심으로 한 구간에서 증가하게 되면 fx는 그 a라는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고 하고 반대로 fx가 a를 중심으로 한 구간에서 감소하게 되면 fx는 그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a라는 그 점에서의 근처에서 감소 상황이 일어나면 감소 상태, 증가 상황이 일어나면 증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걸 우리가 미분의 개념과 어떻게 연관 지어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정리 4.3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4.4.3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함수의 한 점에 대해서 증가냐 감소냐 라는 것을 판별해 줄 수 있는 그 판별 기준이 뭐가 되냐면 바로 뭐가 된다? 미분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 미분 계수의 그러니까 그 한 점에서의 그 미분 값을 우리는 미분 계수라고 우리가 앞에서 칭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어요?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바로 그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해를 좀 돕자면 자 f 프라임 a가 만약에 양수예요. 그죠? 그 말인즉슨 접선의 그러니까 a의 x는 a죠. x는 a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림 및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요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요런 식으로 뭐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런 형태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증가 상태인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해 줄 수가 있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미분 계수가 음수라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소리니까 자 요런 식으로 그 접선의 기울기 혹은 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감소하는 개형으로 띄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만약 미분하게 됐을 때 그 부호 판단을 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증가 상태 그 다음에 음수가 나오면 감소 상태가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정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니다. 됐죠? 그래서 그 정리 4.4.4 같은 경우는 그 정리 4.4.3을 구간으로 이제 확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 4.4.3은 한 점에 대해서 그 부호 판단을 했을 때 그게 양이면 증가, 음이면 감소 이렇게 된다면 그걸 구간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결국엔 자 우리가 그 미분계수의 부호 판단을 이용해서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 상태냐 라는 걸 우리가 알아봤으면 그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그 기준점이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미분했을 때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값 미분했을 때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그 값이 바로 기준점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그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뭐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줄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예제 4.4.5는 이거는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자 볼게요. 자 예제 4.4.5를 보시게 되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여라고 했습니다.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 상태를 알려면 결국에는 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0이 되게 해주는
있는 그 점을 찾아가지고 그 점의 전후를 따졌을 때 그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증가냐 감소냐라는 걸 구별해 주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미분해 주게 되면 결국 뭐가 된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라 f의 프라임 x가 0일 때 만족하는 자 x 값은 뭐 이두분 해보면 되겠죠. 4, 2, 마이너스. 그래서 x 값은 2 또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2랑 4를 집어넣었을 때 미분계수 값이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호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자 일단은 f'은 당연히 뭐예요? 그 는 0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값이 2랑 4라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랑 4를 집어넣은 값은 당연히 f' 값은 0이 된다라고 이게 0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된 식 형태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x-2, x-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에서 4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뭐예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2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얘도 뭐예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4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둘 다 플러스니까.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2에서 4까지는 감소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제 4.4.6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초월함수로 되어져 있으니까 좀 어렵겠죠. 자, fx가 자 x분의 ln x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함수의 증가함을 조사하라 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자 역시 마찬가지 미분을 해볼게요. 자 미분해 보게 되면 자, x제곱분에 자 분자부터 미분 그대로 미분해서 가운데 마이너스까지 해야 되겠죠. 미분 그대로 해주게 되면 x분의 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그대로 미분 하면 ln x 이렇게 되겠죠. 한 번만 더 적어보게 되면 x제곱의 1 마이너스 ln x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f 프라임 x를 0일 때 만족하는 x는 올라상수입니다. 그죠? 분자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됐죠? 이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표를 우리가 작성해 보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지금 fx가 지금 로그로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자연 로그로. 그러면 우리가 진수 조건을 안 따져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수 조건은 결국엔 x가 0보다 커야 되는 부분이니까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고, 그죠? 예. 그림 표를 제가 잘못 작성했네요. 자, 이렇게. 예.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 생각해 줄 필요 없고 우리는 요것만 생각해 주자는 겁니다. 그럼 일단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0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이게 정의가 안 되죠. 예. f 프라임. 그러면 0보다
0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ln 2보다 더 작은 숫자가 빼지게 되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뭐 당장 2보다 큰 숫자, 뭐 2의 제곱 같은 게 있겠죠. 2의 제곱 같은 게 들어갔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뭐예요? 분자는 음수가 되니까 전체가 음수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증가하는 구간이 뭐가 되고 0에서 2까지가 되고 2보다 큰 쪽에서 우리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요렇게까지 일단 한번 해봤는데 55분이네요. 자, 일단은 예제 4.4.7부터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